자, 근데 요 지문은 2018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내용과 얼추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평가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지문들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배경 지식이나 좀 이런 뭔가 풀이의 과정 같은 걸 좀 미리 익혀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인 휴대전화는 800에서부터 2100 대역과 같은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중 일부를 할당받아서 공급한다는 점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 있죠, 뭐. LG U 플러스라던가 뭐 이런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주파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용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혼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접속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이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는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송신하여도, 그러니까 보내주는 이동통신사에서 똑같은 정보를 보내줘도 받는 사람들이 이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각자 다르게 구분해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A 가겠습니다.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1001이고 확산 코드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했던 말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무엇을 준 거예요? 예시를 줬습니다. 자, 그럼 예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송신하는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송신하라는 정보랑 확산 코드를 결합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용하는 게 XOR 연산을 사용한대요. XOR 연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비교하는 게 같으면 0을 도출하고 다르면 1을 도출하는 연산 방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따가 예시 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지금 1001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인 거죠. 그 다음에 이 100은 앞에 써 있는 대로 확산 코드입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1이 보이죠? 여기에는 1. 누구랑 먼저 비교하냐면 얘랑 먼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얘랑 얘를 먼저 비교해 보면은 똑같죠? 그러니까 XOR 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같기 때문에 0이 나와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0과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됩니다. 또 1과 마지막에는 0을 또 비교하게 되면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또 1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는 이미 확산 코드로 한번 계산을 했어. 그러면 다 끝났으면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 얘네 둘은 다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고요. 또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같으니까 0이 나오고 얘네 둘은 같으니까 또 0이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요 글자 하나랑 세 개 비교하고 요 글자 하나랑 세 개를 또 비교하고 요 글자 하나랑 세 개 비교하고 얘랑 세 개를 해서 총 몇 개가 나온대요? 12자리가 나온대요. 이 12자리 어떻게 계산한 거야? 정보의 개수 몇 자리? m자리. 이게 정보의 자릿수죠? 곱하기 확산 코드 n자리를 곱한 거죠. 왜냐면 정보는 몇 자리? 4자리. 근데 각각 한 개씩 몇 번 해야 되니까 3번 해야 되니까 총 몇 개 나와요? 곱하기 한 12개가 나오겠죠. 자,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코드가 다 계산이 된 거야. 어떻게 해서 계산되는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나왔어.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확산된 신호를 송신합니다. 보내준다는 뜻이죠.
그럼 보내주면은 개별 사용자가 이걸 받아요. 수신한 사람이야. 받았어. 받게 되면 여기 체크 동일한 똑같은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그걸 다시 원래의 정보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원을 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밑에다가 글자의 자릿수를 다 달아놔줬어요. 어떻게 비교하냐? 지금 첫 번째 블록에서는 얘랑 얘를 비교하고 또 얘랑 얘를 비교하고 얘랑 얘를 비교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블록에서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또 블록 2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블록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블록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블록이 4개 나왔을까요? 원래 있었던 정보가 몇 자리였기 때문에 4자리였기 때문에 4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원래의 정보가 5자리였다면 블록 몇 개 나와? 5개의 블록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본 결과 뭐가 나오냐? 111 또는 000이 나온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의 연산은 위에서 얘기했던 XOR 연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요, Y1과 C1을 비교하기로 했죠? 그럼 얘들아, 얘는요, 값이 어때요? 다르지? 근데 아까 전에 다르면 뭐가 도출되기로 했어요? 위로 올라가서 보면 돼, 얘들아. 다르면 뭐를 도출하기로 했어? 1을 도출하기로 했었지?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값이 달라서 1이 나올 겁니다, 먼저. 그지요? 또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값이 어때요? 다르죠? 또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될 거야. 자, 또 C3이랑 Y3 비교해보니까 값이 다르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블록 1은요, 계산을 해보면 뭐로 나와? 111로 계산이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블록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값이 같죠? 다 같으니까 뭐로 나올 거라는 거 예측해 볼 수 있어? 000으로 나오겠네?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또 어때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0 나오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0 나오고 얘랑 얘가 같으니까 또 0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나오는 거 000. 자, 그 다음에요. 뭐가 나올까요? 얘네 둘은 다르니까 1이 나오고요. 또 1과 0 비교해 봤을 때 다르니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지? 왜 1이 나오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XOR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과 0 비교해 봤을 때도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얘들아, 결국에는 얘는요, 뭐로 수렴된다는 거야? 1로 정리가 되는 거고, 얘는 0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얘는 0으로 정리가 되고, 얘는 다시 1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처음에 보냈던 정보가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약간 이 지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111 또는 000이 왜 1과 0으로 수렴되는지의 과정은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글에선 자연스럽게 그냥 수렴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수렴되는 과정을 좀 추론해 보면은 이 세 개의 값이 공통적으로 1이 되면 우리는 1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이 세 개의 값이 블록 값이 다 0으로 받아들여지면 결국에 정보를 뭐로 읽는다? 0으로 읽는구나까지 읽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A를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문제인 뒷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몇 번이냐면 31번입니다. 자, 31번의 1번 문제 보실 건데요. 자, 송신하려는 정보가 M자리일 때 N자리이면 M 곱하기 N이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1번은요,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얘들아, 아까 전에요, 우리가 봤던 정보가 4자리였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개의 블록으로 나타났어? 4개의 블록이 됐었죠. 제가 만약에 정보가 5개였으면 블록 몇 개? 5개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자리의 확산 코드 이용해서 만들어진 신호를
네 자리의 확산 코드를 활용해서 복원한다면 결국에는 몇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리의 블록이 되겠군. 맞는 말이죠. 자, 이제 몇 번 갈 거냐면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수신된 신호를 011, 100, 100, 012를 받았어요. 이걸 확산 코드로 복원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0과 0은 같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0이 나올 거예요. 또 계산해 볼게요. 1과 1이 나왔으니 같으니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는 거지? 자, 1과 0은 값이 다르기 때문에 뭘 내보내야 돼요? 2를 내보내는 거죠.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수렴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000이면 0으로 수렴하고 111이면 1로 수렴한다까지는 들었는데 서로 값이 다를 때는요. 수렴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좀 어렵겠구나 정도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을 순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세모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400MHz 대역은 그럼 얘들아 위에서 1문단에서 얘기했던 대역은 어느 정도였어요? 800MHz에서 어디? 2100MHz 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달라요. 그지? 자, 요런 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할당받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빨간색의 네모는 할당을 받아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파란색의 세모는 할당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400MHz를 이용하는 블루투스 기기는 자, 아까 전에 위에서요. 800MHz에서부터 2100MHz 쓰는 거는 무슨 기계가 썼어요? 휴대전화가 썼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쓰는 건 뭐?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블루투스 기계들이 이걸 쓰는 것이죠.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블루투스 기기들은 이 방식을 사용한대요. 사용하는 방식도 좀 다르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통신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페어링이 먼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페어링 해보셔서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어링이 된다는 것은 무선 통신을 위해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활에서 이미 해보신 거죠? 자,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 중 어느 한쪽에서 송신을 하면 이게 1번. 그러면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로 송신됩니다. 특정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죠. 모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상 검색 신호를 탐지한대요. 이게 좀 독특한 지점입니다. 모든 기계에다가 다 정보가 가고 항상 열려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검색 신호에 응답을 하고요. 응답한 기기들 중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을 해야 돼. 얘들아, 너네들 블루투스 연결링 할 때요. 처음에 내가 블루투스 설정을 딱 하면은 지금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기계들이 쭉 다 뜨죠. 기억나시죠? 그게 뭐야? 블루투스가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로 다 보내졌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기기들은 모두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뜨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뭐 해야 돼? 연결하고 싶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페어링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에서 보내오는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신호에 응답해요. 이건 여러분들 경험으로 해보셔서 다 아시죠? 이미 다른 기계랑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핸드폰 화면에 있는 블루투스 페어링 목록에는 다 뜬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 상황인 거죠. 밑으로 보겠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이 주파수에서부터 이 주파수까지를 이만큼의 단위로 나누어서 79개의 채널을 생성한대요. 채널을 만든 중 그중 몇 개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패턴이 바로 확산 패턴입니다. 근데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서
1초당 1600번 이동한대. 그럼 얘들아, 지금요 1초 안에 1600번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얘들아, 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가 쓰였어? XOR 연산이 쓰였거든요. 자, 앞에 XOR 연산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니? 비교 대상과 숫자가 같으면 무엇을 배출해요? 같으면 뭘로 계산이 돼? 0으로 계산되고요. 다르면 뭐로 계산돼요?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덧셈 뺄셈과는 다른 계산이야. 모양이 같으면 결론은 0, 모양이 서로 다르면 결론은 1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어서 갈게요.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천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통해 만들 수 있대요. 그럼 얘들아, 확산 패턴은 이 XOR 연산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맞지, 얘들아? 자, 이제 각 시행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을 각 시행이라고 불러요. 이 각 시행에서 각각의 천일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럼 얘들아, 어느 쪽으로 이동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네. 그치? 자, 그때 천일 레지스터 4가 가지고 있던 값이 출력이 되면,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나가서 출력이 되면 원래 이 자리는 비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값들이 하나하나씩 자리를 옆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예상을 해보면 초기 값이 1111이었대요. 그럼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지금 똑같은 그림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1, 2, 3, 4, 그리고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 자리다가 적으려고 하는 건 출력 값을 적는 겁니다. 자, 초기 값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기 값엔 뭐가 있었냐면 1, 1, 1, 1이 있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첫 번째 시행을 했어.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값은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출력이 되겠죠? 따라서 얘들아, 얘는 1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 자리는 비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애들이 하나하나 이동해서 채워야 되겠죠? 그럼 채우게 되면은 얘는 이 자리로 오게 되는 거고, 얘는 이 자리로 오게 되는 거고, 얘는 이 자리로 오게 될 테니 어떻게 채우면 돼요? 1, 1,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문제는 얘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채운대? 위에 써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이전 시행의 1000일 레지스터 3과 1000일 레지스터 4의 값을 OXR 연산을 해서 채운대요. 중요한 건 어떤 시행? 이전 시행의. 그럼 얘들아, 이전에 어땠어? 3과 4가 값이 같았죠? 그럼 같으면 뭘 배출하기로 했니? 서로 값이 같으면 0을 배출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얘들아, 이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 건 뭐야? 0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제 저는 이걸 두 번째로 할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 자리에 왔던 게 빠져나와야 되겠죠? 맞지? 그럼 얘들아, 누가 빠져나와?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얘들아, 얘 자리 비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앞에랑 똑같아. 앞에 애들이 빈자리를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자, 얘는 이 자리로 들어와서 0이 채워질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요, 두 번째 회차에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 누가 들어와야 돼?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하면 뭐가 나오니? 0이 나와야 될 겁니다. 왜 0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자, 이제 세 번째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3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출력값 누가 나와?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비었으니 하나씩 땡겨져야 될 겁니다. 하나씩 땡길게요. 1, 0, 0. 그럼 얘들아, 또 이 자리엔 누가 들어가야 돼? 앞에 있는 3과 4를 비교하는 거였으니 1,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0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에는 누가 빠져나가? 1이 또 빠져나가겠죠? 그럼 남은 자리 누가 채워야 돼? 남은 애들이 쭉 밀려오고, 자, 이제 빈자리를 채우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값을 도출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도출된 값을 나열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선택하려는 채널의 개수를 고려해서 출력된 값을 변환을 하면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을 테니 검색이 항상 열려 있어도 서로 겹치지 않게끔 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을 하더라도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다시 뒷장으로 넘겨서요. 31번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열심히 했던 거였죠. 1001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0110이면 세 번째 값으로 출력되는 값이 0이겠다. 얘들아 해보면 되죠? 해보면 되지? 근데 얘들아 다 그려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 왜? 첫 번째로는 얘가 나갈 거고요. 그럼 얘가 이 자리를 채울 테니 두 번째로는 얘가 나가겠죠? 세 번째로는 누가 빠져나가? 얘가 빠져나가겠네. 그럼 얘들아 계산해보지 않아도 얘는 1이 빠져나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헷갈리면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보실 거예요. 1001 레지스터 3과 1001 레지스터 사이의 초기 값이 각각 00이래. 그럼 얘들아 지금요 3과 4가 똑같이 0이라면 일단 여기서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번에 얘들아 지금 어떻게 채워져야 돼? 일단 얘는 0이 와야 되고 얘는 뭔지 모르니 물음표고 그죠? 얘도 원래 뭐였는지 모르겠으니 물음표지만 얘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죠. 0과 0은 똑같죠? 똑같은 거면 뭘 배출하기로 했어? 0을 배출하기로 했으니 이 자리는 0이 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1, 0으로 채워지겠구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들아 31번에요.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이 문제 오답률 2비였습니다. 60%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이 복잡하고 낯설어서 그렇지 여기 보기에서 시키는데도 그대로 그려보면 답을 알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짓을 계속 하려니까 좀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렇기는 해. 그래서 좀 이런 류의 유형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익혀두시면 훨씬 더 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지문에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몇 번 문제를 보실 거냐면요. 우리 3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답률 4위에 해당하던 지문이고요. 56%의 친구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우선 1번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뭐였냐? 얘들아, 이거 기억은 뭐였냐면요. 앞에 있는 이 부분, 빨간색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얘들아, 이게 바로 확산 코드였거든요. 근데 얘들아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보내는 사람이 정보를 변환시켜서 보내기도 하는데 받는 사람도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원래의 정보로 복원을 시켰죠. 기억이 나시나요? 앞부분에 여기. 자, 여기 수신자죠? 수신자는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 지금 뒤에 있는 문제 1번은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니은은 XOR 연산을 통해 여기까진 맞거든요. 이 연산 썼으니까. 근데 문제는 페어링 과정을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페어링 과정에 쓰려고 계산하는 거였으니 2번은 틀렸어요. 3번입니다. XOR 연산에 필요한 초기값을 만든다. 아니죠? 아니에요. 자, 왜일까요? 얘들아, XOR 연산에 필요한 초기값들은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4번입니다. 자, 얘네들은 모두 송신하려는 정보의 각 자릿수를 표시하는 데 쓰인다. 자릿수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5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수신하려는 정보와 검색 신호를 구별하는 데 쓴다. 얘들아, 틀렸죠? 왜일까요? 자, 기억은요, 정보의 수신에 쓰이는 거고요. 니은은 검색 신호를 구별하는 데 각각 쓰는 거지, 둘 다 이 모두에 쓰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각각 쓰이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아, 이거 틀렸죠? 정답 몇 번? 1번이 답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자, 이제 얘들아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7위였고요. 46%의 오답률을 보였던 문제예요.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 좀 고맙다고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 대체로 이유를 골라라 라고 말하는 문제는요. 앞과 뒤에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거의 교육청에서 하는 학력평가에서 많이 나오지 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여기 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지금요, 이런 FHSS 방식을 이용한다고 얘기했죠. 자, 얘네들은요, 모두가 지금 검색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선택해서 패턴을 만들었고, 선택하는 패턴을 만들어서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줄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다. 다양하게 만들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동일한 확산 패턴이 되더라도 시간이 다름으로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럼 얘들아,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드는 이유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데 만약에 동일한 패턴이 되더라도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결국에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목적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선 방지와 가장 적절한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답이 걸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답률 8위였고요. 45.9%의 친구들이 좀 틀린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볼 건데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요. 블루투스 기기들의 확산 패턴입니다. 얘들아, 확산 패턴을 통해서 뭐 했었어요? 혼선을 방지했었었죠?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기기들끼리요. 지금 기기 1과 기기 2가 보여주는 패턴이 다 다르죠? 그쵸? 자,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이만큼 마다. 근데 얘는 몇 초에? 1초에 몇 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초마다 이동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검색 신호 탐지할 수가 없나요? 이동하기 때문에 검색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탐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A가 들어간 거를 다 지울게요. 자, B 보겠습니다. 모두 요 단위로 형성된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자, 앞에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자, 요 단위로 나누어진 79개의 패턴 중 몇 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얘들아, B는 완전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B는 맞습니다. C 가실 거예요. 자, 동일한 패턴으로 이동하더라도 시간이 다르면 혼선이 일어날 확률 매우 낮다라고 마지막 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C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D로 보겠습니다. 동시에 채널 이동 시작했지만 그런지 볼까요? 그렇죠. 동시에 채널 이동을 시작을 했네요. 그죠?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시간은 겹치니까요. 그런데 동시인 건 맞는데 혼선 없이 통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둘은 확산 패턴이 다릅니다. 그림으로 보이시죠? 주파수가 그려내는 패턴이 다 겹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선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기술 지문도 되게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친구들이. 게다가 시간 배분을 좀 하기가 힘들어 했었던 면도 좀 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싶은데 갑자기 기술 지문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 기술 지문들은 사실 좀 꼼꼼하게 방법만 잘 따라하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좀 낯설고 두렵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